아주 오래전 바다와 산이 맞닿은 섬마을에는 인어에 대한 소문이 전설처럼 떠돌았다. 직접 봤다는 이야기는 늘 몇십 년 전의 일로만 전해졌고 지금의 사람들에게는 반쯤 농담처럼 소비되었다. 다만 저녁 바다에서 노래가 들린다는 말만은 남아 있었다. 섬은 작았다. 해안선을 따라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그 뒤로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었다. 아침이면 안개가 산허리를 휘감았고 저녁이면 물안개가 바다에서 피어올라 마을 전체를 감쌌다. 사람들은 고기를 잡고 밭을 일구며 살았다. 누군가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섬을 벗어나지 않았다. 강유는 혼자 살았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뜨는 바람에 물려받은 고깃배 한 척으로 생계를 이었다. 배는 낡았지만 튼튼했다. 매일 새벽 바다로 나가 그물을 던지고 해질 무렵 돌아왔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갔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장가를 들라 했다. 하지만 강유는 번번이 고개를 저었다. 굳이 서두를 이유를 찾지 못했다. 바다가 있고 배가 있으면 그만이었다. 주막에서는 밤마다 술잔이 오갔다. 어부들은 그물을 손질하며 옛 이야기를 꺼냈다. 인어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단골 소재였다. 우리 할배 저겐 진짜 봤다더라. 에이, 그게 다 술 먹고 한 소리지. 아니야, 진짜래. 물 위에 떠 있었다잖아. 웃음소리가 터졌다. 아무도 진지하게 믿지 않았다. 그저 심심풀이 이야깃거리였다. 강윤도 그 자리에 있을 때가 많았지만 그는 듣기만 했다. 믿지도 의심하지도 않았다. 그저 바다는 넓고 깊으니 무엇이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날씨가 이상했다. 하늘이 유난히 낮게 드리워졌고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노인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올해 태풍이 셀 거야. 조심해야 해. 바다가 심상치 않아. 강윤도 그물을 거두고 배를 단단히 묶어두었다. 폭풍이 올 것 같은 기운이 온 섬을 짓눌렀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고 바다는 검게 변했다. 그날 밤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폭풍우가 치던 밤 강유는 잠에서 깼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들겼고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번개가 쳤다. 방 안이 순간 환해졌다가 다시 어두워졌다. 그는 일어나 앉았다. 뭔가 불길한 기분이 들었다. 귀를 기울이자 빗소리에 섞여 다른 소리가 들렸다. 쨍그랑. 뭔가 부딪히는 소리였다. 배다. 강유는 벌떡 일어나 옷을 걸쳤다. 신발을 신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다. 앞이 보이지 않았다. 번개가 또 한 번 치자 항구 쪽이 잠깐 환해졌다. 그는 어둠 속을 달렸다. 진흙탕이 튀었고 바람이 몸을 밀어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배가 없으면 살 수 없었다. 항구에 도착했을 때 강유는 헛바람을 들이켰다.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물보라를 일으켰다. 배들이 요동쳤다.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졌다가 풀어지기를 반복했다. 번개가 쳤다. 그 빛 아래 강유는 자신의 배를 봤다. 밧줄이 풀려 있었다. 배는 이미 항구를 벗어나 바다 쪽으로 떠내려가고 있었다. 바위를 향해 밀려가고 있었다. 그대로 두면 산산조각 날 것이었다. 강유는 주저하지 않았다. 옷을 벗어던지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덮쳤다. 파도가 그를 집어삼켰다. 물을 삼키며 허우적거렸다. 팔을 저었으면 위로 올라왔다. 배가 보였다. 그는 있는 힘껏 헤엄쳤다. 파도가 그를 밀어냈다. 다시 헤엄쳤다. 손끝이 배에 닿았다. 난간을 붙잡았다.
온 힘을 다해 몸을 끌어올렸다. 배 위로 기어올라 키를 잡았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파도는 너무 거셌다. 배는 강윤의 의지와 상관없이 바다 한가운데로 떠내려갔다. 돛대가 휘청거렸다. 파도 하나가 배를 덮쳤다. 물이 차올랐다. 강윤은 난간을 붙잡고 버텼다. 손에 힘이 빠져갔다. 번개가 연달아 쳤다. 천둥 소리가 귓속을 찢었다. 배가 기울었다. 물이 더 차올랐다. 강윤은 바다를 내려다봤다. 검은 물결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이대로 죽는구나. 그 순간 배 밑에서 무언가 밀어올렸다. 배가 물 위로 떠올랐다. 기울었던 배가 바로 섰다. 강윤은 난간을 움켜쥐고 아래를 내려다봤다. 번개가 쳤다. 물속에 무언가 있었다. 은빛 빛이 번쩍였다. 긴 머리카락이 물결을 따라 흩날렸다. 창백한 손이 배 밑을 받치고 있었다. 강윤은 숨이 멎었다. 배가 육지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파도를 가르며 똑바로 나아갔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이끄는 것처럼 파도 아래에서 본 형체를 강윤은 잊을 수 없었다. 사람과 닮았지만 사람이 아니었던 것. 배는 방향을 삼켰고 배는 뒤집혔다. 물속으로 가라앉던 순간 그의 팔을 붙잡는 힘이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두워졌다. 강윤은 이튿날 해변에서 깨어났다. 눈을 뜨자 하늘이 보였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새어들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몸이 무거웠다. 모래가 옷과 머리카락에 엉겨 붙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쑤셨다. 팔과 다리에 멍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살아 있었다. 주변을 둘러봤다. 해변 끝, 바위 아래였다. 파도가 모래를 핥았다가 물러갔다. 멀리 배가 보였다. 먼 바위 아래 걸려 있었다. 반쯤 부서진 채로. 강윤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어떻게 살아났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아니, 기억은 났다. 다만 믿을 수 없었다. 물속에서 본 것. 은빛 비늘. 긴 머리카락. 창백한 손. 그는 고개를 저었다. 꿈이었을 것이다. 폭풍 속에서 본 환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몸은 살아 있었다. 배는 육지로 돌아와 있었다. 누가, 무엇이 자신을 끌어올렸단 말인가. 강윤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마을로 돌아가야 했다. 사람들은 아마 자신이 죽은 줄 알고 있을 것이다. 발걸음을 떼려는데 뭔가 눈에 들어왔다. 모래 위에 흔적이 있었다. 사람의 손자국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물기가 스며들어 형체가 흐릿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자세히 들여다봤다. 손가락 자국이었다. 하지만 사람의 것보다 길었다. 물갈퀴처럼 얇은 막이 있었던 것 같은 흔적도 보였다. 강윤은 손을 뻗어 그 자국을 만졌다.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파도 아래에서 본 형체를 그는 잊지 못했다. 사람과 닮았지만 사람이 아니었던 것. 그날 밤 자신을 끌어올린 존재. 강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갔다. 수평선은 고요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뭔가 있다는 것을. 자신을 살린 무언가가 바다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며칠이 지났다. 강윤은 아무에게도 그날 밤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놀라워했다. 폭풍 속에서 어떻게 살았어? 배는 반쯤 부서졌던데. 하늘이 도왔나 보지. 강윤은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운이 좋았다고만 대답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 충분했다. 하지만 강유는 매일 밤 바다로 갔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그는 해변 끝으로 향했다. 바위가 솟은 곳, 자신이 깨어났던 그곳. 그곳에 앉아 파도를 바라봤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다.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날 밤 자신을 구한 존재를. 사흘째 되는 밤이었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다. 파도가 부드럽게 밀려왔다. 강유는 바위에 앉아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물결이 움직였다. 수면 위로 무언가 떠올랐다. 강유는 숨을 멈추었다. 달빛 아래 그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소녀였다. 아니, 소녀처럼 보이는 무언가였다. 긴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를 덮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 검은 눈동자, 그리고 허리 아래는 물속에 잠겨 있었지만 달빛에 반짝이는 은빛 비늘이 보였다. 강유는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는 바다와 육지의 경계에 앉아 있었다. 파도가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가 물러갔다. 도망치지 않았고 다가오지도 않았다. 그저 강윤을 바라보고 있었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강윤은 알았다. 그 밤 자신을 끌어올린 존재가 그녀였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다. 자신이 구한 사람이 눈앞의 남자라는 것을. 바람이 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파도 소리만이 들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녀가 먼저 몸을 돌렸다. 물속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졌다. 은빛 꼬리 지느러미가 달빛에 한 번 반짝이더니 깊은 곳으로 잠겼다. 강유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손이 떨렸다. 진짜였다. 인어는 진짜였다. 다음 날 저녁 강유는 다시 그곳으로 갔다. 해가 수평선 너머로 넘어가고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그는 같은 바위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다. 그녀가 나타났다. 어제와 같은 자리. 바다와 육지의 경계. 파도가 그녀를 감쌌다가 물러갔다. 그녀는 강윤을 바라봤다. 강윤도 그녀를 바라봤다. 말은 없었다. 둘 다 입을 열지 않았다.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들렸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다. 달이 떠올랐다. 달빛이 수면을 비췄다. 그녀의 비늘이 은빛으로 빛났다. 강유는 생각했다. 이름이 있을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하지만 물을 수 없었다. 그녀는 말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는 혼자 이름을 지었다. 물 위에 비친 빛이 떠올랐다. 달빛이 파도에 부서져 반짝이던 모습. 흔들리면서도 사라지지 않던 그 빛. 윤슬. 강유는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마음속으로만 불렀다. 그 이름은 기억 속에만 남았다. 그 뒤로 둘은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마주쳤다. 매일 저녁 해가 지면 강유는 바위로 갔다. 그녀도 나타났다. 어느 날 강유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뻗었다. 창백한 손가락이 강윤의 손에 닿았다. 차가웠다. 바닷물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부드러웠다. 강유는 미소 지었다. 그녀도 미소 지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그렇게 둘은 조금씩 가까워졌다. 말은 여전히 없었다. 하지만 필요하지 않았다. 눈빛만으로도 충분했다. 바다와 육지의 경계에서 둘은 서로를 알아갔다. 그 뒤로 둘은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마주쳤다. 강유는 낮에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았고
해가 기울면 서둘러 돌아왔다. 배를 묶고 그물을 정리한 뒤 해변 끝으로 향했다. 그녀도 기다리고 있었다. 바위 옆 물이 닿는 곳에 달빛 아래서 은빛 비늘이 반짝였다. 둘은 나란히 앉았다. 강유는 육지에, 그녀는 물속에. 경계를 넘지 않았다. 그저 곁에 있을 뿐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조금씩 육지 가까이 왔다. 모래가 닿는 곳까지. 파도가 그녀를 감쌌다가 물러갔다. 강윤도 조금씩 물가로 다가갔다. 발이 물에 잠겼다. 어느 날 밤 강윤은 조개 껍데기를 주워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도 무언가를 가져왔다. 바다 깊은 곳에서 자라는 산호였다. 강윤은 그것을 소중히 품에 안았다. 말은 여전히 없었다. 하지만 둘 사이에 무언가 쌓여가고 있었다. 신뢰였을까? 아니면 그 이상이었을까? 강윤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 하지만 따뜻하게 느껴졌다. 고마워. 그가 처음으로 말을 건넸다. 그녀는 고개를 기울였다.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강윤은 계속 말했다. 내가 없었으면 죽었어. 그녀는 강윤의 손을 꽉 쥐었다. 입술이 움직였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다. 강윤은 기다렸다. 그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다행이야. 작고 낯설었지만 분명한 목소리였다. 강윤은 숨을 멈췄다. 그녀가 말을 했다. 둘은 서로를 바라봤다. 달빛이 둘을 비췄다. 파도가 발을 적셨다. 계절이 바뀌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바람이 차가워졌고 하늘이 높아졌다. 하지만 둘은 여전히 매일 밤 만났다. 강윤은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움직였다. 해가 지면 슬그머니 집을 나섰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모두 자신의 삶에 바빴다. 마을에서는 여전히 그에게 장가를 들라 했다. 이젠 나이도 있는데 좋은 처자 소개해줄까? 강윤은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강윤은 결혼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와의 만남을 선택했다. 육지의 여자와 혼인을 하면 매일 밤 바다로 갈 수 없을 것이다. 그녀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그것을 견딜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해가 기울 무렵이었다. 둘은 바위에 앉아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바다 깊은 곳에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 목소리가 파도 소리에 섞였다. 강윤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육지에서 가장 높은 산에 꽃이 핀대. 신비한 꽃. 달빛처럼 하얀 꽃잎 5개가 빛을 낸다고 했어.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꽃을 먹으면 바다의 존재도 잠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했어. 강윤의 심장이 뛰었다. 정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전설로만 들어왔어. 그녀는 물을 바라봤다. 표정이 슬퍼 보였다. 하지만 나는 믿고 싶어. 그녀가 강윤을 바라봤다. 검은 눈동자의 달빛이 반사되었다. 너와 같이 걷고 싶어. 육지를. 강윤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해변에서 모래를 밟고 마을을 보고 싶어. 내가 사는 곳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내 곁에 오래 있고 싶어. 강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바람이 불었다. 파도가 밀려왔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다. 그 꽃이 어디 있는지 아니? 강윤이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산을 바라봤다. 저기, 제일 높은 곳, 안개 속, 깊은 곳에 핀다고 했어. 강윤도 산을 올려다봤다. 섬에서 가장 높은 산, 사람들도 잘 오르지 않는 곳이었다. 안개가 짙고 길이 험했다.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어. 전설일 뿐이야. 아마도. 그녀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냥 꿈이야. 이루어질 수 없는. 강유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슬픈 눈빛을, 간절한 목소리를. 그는 결심했다. 내가 찾아볼게. 그 꽃. 내가 찾아볼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위험해. 산은 괜찮아. 강유는 미소 지었다. 내가 나를 살렸잖아. 2번이나. 이번엔 내가 너를 위해 뭔가 해야지. 그녀는 강윤의 손을 꽉 잡았다.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믿어. 꼭 찾아올게. 강윤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날 밤 둘은 오래도록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달이 떠올랐고 별이 쏟아졌다.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왔다. 그녀는 믿고 싶었다. 강윤과 함께 걷고 싶었다. 같은 땅을 밟고 싶었다. 강윤은 그 산을 오르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사흘이 지났다. 강윤은 준비를 했다. 밧줄과 칼, 등불을 챙겼다. 마른 식량도 조금 준비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강윤은 이미 결심했다. 그 꽃을 찾아야 했다. 진짜든 거짓이든 직접 확인해야 했다. 안개가 짙은 새벽이었다. 강윤은 집을 나섰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다. 마을은 고요했다.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는 산을 향해 걸었다. 발걸음이 빨랐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산길은 험했다. 풀이 무성하고 바위가 많았다. 강윤은 조심스럽게 올라갔다. 안개가 점점 짙어졌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해가 떠올랐지만 안개 때문에 빛이 희미했다. 강윤은 멈추지 않고 올라갔다. 숨이 차올랐다. 다리가 무거워졌다. 산 중턱에 다다랐을 때 안개가 더욱 짙어졌다. 손을 뻗어도 손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강윤은 나무를 짚으며 조심스럽게 나아갔다. 어디 있을까? 그는 중얼거렸다. 주변을 살폈다. 나무와 바위뿐이었다. 꽃은 보이지 않았다. 더 올라갔다. 길이 점점 좁아졌다. 발밑이 흔들렸다. 절벽이 가까웠다. 강윤은 멈춰섰다. 귀를 기울였다. 바람 소리만 들렸다. 아니, 뭔가 다른 소리도 섞여 있었다. 물소리였다. 그는 소리를 따라갔다. 바위 사이로 물이 흘렀다. 작은 샘이었다. 물이 맑았다. 강윤은 무릎을 꿇고 물을 떠마셨다. 시원했다. 목이 축여졌다.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무언가를 봤다. 샘 옆 바위 틈에 꽃이 피어 있었다. 작은 꽃이었다. 하얀색이었다. 빛을 내고 있었다. 안개 속에서도 또렷하게 보였다. 강윤은 숨을 멈췄다. 이거야. 그는 손을 뻗었다. 꽃잎이 부드러웠다. 따뜻했다. 빛이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었다. 조심스럽게 꽃을 꺾었다. 줄기가 쉽게 끊어졌다. 강윤은 그것을 품에 안았다.
찾았어. 그는 미소 지었다. 그녀에게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녀가 인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함께 걸을 수 있을 것이다. 강유는 몸을 돌렸다. 내려가려고 했다. 그때 바위가 흔들렸다. 발밑이 무너졌다. 강유는 균형을 잃었다. 손을 뻗었지만 잡을 것이 없었다. 몸이 떨어졌다. 아, 비명이 안개 속으로 흩어졌다. 강유는 어둠 속으로 떨어졌다. 나뭇가지가 몸을 스쳤다. 바위에 부딪혔다. 옷이 찢어졌다. 그리고 모든 것이 멈췄다. 강유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통증이 밀려왔다. 숨을 쉬기 힘들었다. 손에는 여전히 꽃이 쥐어져 있었다. 빛이 점점 약해졌다. 미안. 윤슬. 그는 중얼거렸다. 눈이 감겼다. 안개가 그를 덮었다. 그날 이후 강윤은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강윤을 찾기 시작한 건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강윤이가 안 보여. 배도 항구에 그대로 있던데. 어디 간 거야?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집에도 없고 바다에도 없었다. 흔적이 없었다. 수색대가 꾸려졌다. 남자들이 섬을 뒤졌다. 해변을, 숲을, 마을 구석구석을. 며칠이 지났다.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내가 산에서 내려왔다. 찾았어. 산 중턱에. 사람들이 달려갔다. 산 중턱, 절벽 아래였다. 바위 틈에 뭔가 걸려 있었다. 찢어진 옷이었다. 강윤의 옷이었다.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 남자들은 주변을 더 살폈다. 하지만 시신은 없었다. 그리고 오지 옆에 꽃 한 송이가 있었다. 하얀 꽃이었다. 시들지 않았다. 여전히 희미하게 빛을 내고 있었다. 이게 뭐야? 그 꽃이네. 산에 이런 꽃이 피나? 아무도 그 꽃을 본 적이 없었다. 신기한 꽃이었다. 한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이상하네. 이 계절에 꽃이 필 리 없는데. 사람들은 꽃을 가져왔다. 마을 어귀에 놓았다. 강윤을 추모하는 의미였다. 불쌍한 친구. 산에서 무얼 하다가 아무도 모르지.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다. 강윤이 왜 산에 갔는지, 무엇을 찾았는지 아무도 몰랐다. 그 꽃이 전설의 꽃이었는지도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며칠 뒤 꽃은 바람에 날아가 사라졌다. 흔적도 없이. 강윤의 집은 비어 있었다. 배는 항구에 묶여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강윤을 잊어갔다. 다만 가끔 누군가 말했다. 강윤이 기억나. 아, 그 총각. 산에서 사고 난. 불쌍했지. 그렇게 강윤은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조금씩 흐려져 갔다. 하지만 바다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 이후 그녀는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강윤이 사라진 날 밤, 그녀는 바위에서 그를 기다렸다. 해가 지고 달이 떴다. 하지만 강윤은 오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녀는 알았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바다는 모든 것을 느낀다. 육지에서 일어난 일도, 산에서 흐른 피도. 그녀는 울었다. 바다 깊은 곳에서. 아무도 듣지 못하는 곳에서. 하지만 저녁이 되면 그녀는 수면 가까이 올라왔다. 해가 지는 곳을 바라보며 노래를 불렀다. 서글픈 노래였다. 가사는 없었다. 다만 멜로디만 흘렀다. 파도를 타고 바람을 타고 섬 전체로 퍼져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그 노래를 들었다. 또 들리네.
저녁마다 들려. 뭐지, 저 소리? 바람 소리겠지. 아니야, 노래 같은데. 고래 소리 아닐까? 사람들은 그 뜻을 알지 못했다. 다만 이상한 일이라고 수군거렸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바다 사고가 줄었다. 폭풍이 와도 배가 무사히 돌아왔다. 암초에 걸릴 뻔한 배가 방향을 틀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해변으로 떠밀려왔다. 사람들은 말했다. 요즘 바다가 순해졌어. 운이 좋은 건가? 하늘이 돕나 봐. 하지만 노인들은 다르게 생각했다. 저 노래 때문이야. 노래. 그래. 저녁마다 들리는 노래. 저게 우릴 지켜주는 거야. 젊은이들은 웃었다. 말도 안 돼. 하지만 노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옛날에도 그랬어. 바다에서 노래가 들리면 사고가 없었지. 인어 이야기 말씀이세요? 그래. 인어 말이야. 젊은이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노래가 들리는 날엔 정말 사고가 없었다.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다. 사람들은 살아갔다. 강윤을 기억하는 이도 점점 줄었다. 하지만 노래는 계속되었다. 저녁이면 바다에서 서글픈 멜로디가 흘렀다. 파도를 타고 섬을 감쌌다. 그 노래는 누구를 부르는 것일까? 돌아오지 않는 누군가를. 아니면 영원히 이룰 수 없는 꿈을. 그래서 이 섬에서는 인어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않는다. 전설은 아직 누군가를 부르고 있을 때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바다는 기억한다. 잃어버린 사랑을, 이루지 못한 약속을.